어디가 내려다 보고 쾅쾅쾅쾅 하지요. 더 눈깔. 남편이 성이 좀 별나게 태어났어요. 하루 두 번도 한 적이 있어. 오른쪽은 하느님이고 왼쪽은 예수님이고 혼자서 당하고 있으니 구원해 주셨어요. 오면 있어요. 오기만 해. 죽여버릴 거야. 안녕하세요. 고스트 스파 시즌3의 문을 열게 된 새로운 문지기 김혜진입니다. 남편의 부정한 행위로 자신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느끼는 망상장애를 의부증이라고 하죠. 여기 한 주부가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시작된 그녀의 분노와 의심이 이 가족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몰아넣었는데요. 이 가족을 괴롭히는 것은 정신질환일까요? 아니면 악한 혼령일까요? 새해를 맞아 힘을 모은 고스트헌터들이 그 비밀을 풀기 위한 첫 번째 여행을 시작합니다. 예, 그 기축년에는 이제 아무래도 강한 이제 기운이 들어오는 이제 그런 해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봉사하는 그런 마음이 중요하고 또 이제 황소의 눈처럼 또 선량한 눈빛으로다가 남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하면 그 센 기운들이 아주 좋은 작용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08년이 저물고 2009년 새해가 밝았다. 서울 삼각산에 위치한 굿당. 이날의 고사는 2009년을 무사히 보내고 새롭게 시작하는 고스트스파 시즌3의 성공을 기원하기 위한 것. 제작진들의 절과 함께 무속인의 축원이 이어지고 김영기 법사도 기도를 올렸다. 기축년이라는 해 자체가 귀신들한테 힘을 상당히 돋궈주는 해예요. 그래서 귀신이 만약에 뭐 무자년에 50%의 힘을 발휘했다. 그러면은 기축년에는 100%를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날뛰는 힘도 강하고 또 사람한테 빙의 됐을 때 그 힘도 더 강해집니다. 귀신의 힘이 강하다는 기축년을 무사히 보내기 위해 부정을 쫓는 의식이 시작되었다. 안 좋은 기운은 대상을 가리지 않는 법. 제작진은 물론 이들과 늘 함께하는 장비에도 부정을 막아주는 의식을 올리는데 강한 귀신들하고 싸우기 위해서 각계 그래도 힘 있는 분들을 영입을 해가지고 힘을 합쳤어요. 그래서 팔도 다니면서 귀신에 의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악령들 그런 귀신들하고 상당히 아마 힘들게 싸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축년을 맞아 새롭게 악령과 싸우게 될 고스트 헌터들. 어떤 사악한 악령과 맞서게 되더라도 아무 일 없이 무사히 한 해를 보낼 수 있기를. 모두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고스트 스팟의 새 장이 시작되었다. 이해할 수 없는 폭력적인 행동. 더 눈깔. 쉴 새 없이 이어지는 폭언. 어디가? 그녀를 잠식한 영가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15도. 살해자의 남편을 만나보기로 한 제작진. 남편은 아내의 이상 행동 때문에 하루하루를 지옥 속에서 보내고 있다고 했다. 내가 볼 때 썸씽 있었다는 여자를 갖다가 그 여자를 펴서 그 여자 입원도 하고 그래서 벌금도 뭐 200만 원인가 300만 원인가 물고 집달리도 붙었고 그 다음에 또 그 여자가 집에 와서 우리 사무실에 와서 제 맥살도 잡고 네 남편이지 않느냐 그 여자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런 걸로 해서 좀 떨어져 있어 보면 어떻겠나 싶어서 울릉도도 가서 근무하고 그랬습니다. 울릉도 근무하다가 갔다 오니까 또 한두 달 만에 또 거기서도 여기 사람들하고 4명인가 5명인가 하고 싸워가지고 인터넷을 맞았습니다. 그게 맞는가 안 맞는가.
감찰 조사, 이제 어디 기관에 조사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힘든 정도가 이거는 이 사람이 살 수가 있는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아들한테 물어라. 자신의 착잡한 심경을 제작진에게 전하는 남편. 그동안의 괴로움이 북받쳐 올랐는지 그는 결국 눈시울을 붉히고 말았다. 그날 밤 살해자의 집안에서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다. 우리 같은 인간아 그 시대 놓고도 시켜 사람 그렇게 괴롭혀놓고 내 인데 뒤집어 씌워. 왜? 여자들 지내놓고 대먹지 못한 짓을 해가지고 사람 이렇게 아프잖아. 산만 들여도 뿡하고 위에서 괴롭히고 이게 대먹었어요. 간다들이 다 해가지고 괴롭혀놓고 내 인데다 뒤집어 씌고 내가 때문에 못 산다고 미친 라고 제자리 가만히 있었으면 내가 왜 괴롭히나 이 더러운 들아 나와봐 이 그래놓고 뭐야 내 때문에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고 나 때문에 야 이 들아 니들 끄는 잘 가서 댕겨봐라 왜 이런 일이 생기나 아내의 행동을 그저 바라보기만 하는 남편. 야 니들은 아무나 보내주고 치고 나 괴롭혀놓고 내 인데 뒤집어 씌운다고 나 됐줄 않는다 놈들아 내려와 이 년아 이 년아 어디나 낚시만한 알을 잡아쳐놓고 남가 다 그렇게 괴롭히는 게 어딨어 이 내 자리까지 탐내하는 이 더러운 X들아 안 내려와 급기야 분을 못 이겼는지 현관문을 열고 욕을 하기 시작하는 살해자. 내려와 X들아 이 X들아 안 들어와. 돌아기 만들어 어디나 누구 있는 뒤잡으 씌워 이것도 모르는 X들아 다시 집안으로 들어온 살해자. 그녀의 이상 행동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이래 빵 하고 있다 꾸덕하고 들이 갔다가 두더더더 못지 갔다가 콱콱콱콱 박다가 얼마나 한 줄 알아요? 예, 그럽시다. 이거 제일 좋네. 한참을 혼자 이야기하다 갑자기 위층으로 올라가는 살해자. 문관을 두고 있는 척 하면서 내 나 없는 척 하고 또 없는 척 하고 없는 척 한다고? 네, 또 없는 척 또 열어봅니다 또 없는 척해요 그녀는 이웃에 피해를 주는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었다. 계단에서 고함지르고 그러는 거는 말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려도 말려야죠. 당연히 말려야죠. 말렸습니다. 당연히 말렸습니다. 어떻게 말립니까? 더. 오면 다 바람 피는데 왜 지들이 왜 바람 피웠으면 나를 괴롭혀 내가 지 앞이라고 섭직질하고 지들 괴롭히면 좋아 더 비춰봐요 더 비춰봐 더 눈깔이 콱콱 해줄 테니까 욕을 더 해줘요 대통령각 하가 보냈으면 대통령각 하나 잘 하시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이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죠. 이혼하고 싶은 마음도. 그런데 내가 잘못해서 병이 왔는지 저 사람이 집에 있는지도 모르잖아. 일단 고쳐보고 할 때까지 해보고 나서 그래도 내가 버리면 누가 어떻게 저 사람 누가 데리고 있을 거예요. 데리고 있을 사람이 없잖아요. 흥분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함일까. 방에 들어서자마자 기도를 계속하는 살해자. 조금 전의 상황보다는 한결 진정된 모습인데. 그 나는 고생이 30년이나 고생 시커냈고 아이들하고 같이 어떻게든 가정을 탄탄하게 반석 위에 올려서 살고 싶었어요. 근데 이렇게 되었어요. 근데 여자들이 협조를 좀 해주면 될 텐데 그 우리 신랑이 저 썸씽하는데 미쳐가지고 그 인간들도 내가 말하는 대로 듣지를 않고 말을 좋게 하지 말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아요. 나도 너무 괴롭힌 사람이 많아서 물어봤더니 한때 얼마나 됩니까? 물으니 140명 된다더라. 그래서 그래 알았어요. 내가 그걸 알은 지 얼마 안 돼요. 입만 열면 쏟아지는 황당한 이야기들.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살해자의 행동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다. 우리 봐봤죠. 더 눈깔. 제가 이런 일에 너무나 아프게 혼자서 당하고 있으니 구원해 주셨어요. 지금 하는 소리는 하늘 어머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소리예요. 나중에 오른쪽은 하느님이고 왼쪽은 예수님이고 어머니는 유방이하고 엉덩이 이래가지고 저는 막 머리 아프게 막 만들었어요. 마귀를 한다고. 그리고 막 그 한 번은 막 아프고 그래가지고 우리 딸 집에 갔다 오다가도
개똥구멍이라고요? 그럼 마귀 소리도 하지 말라고 말도 하지 말이야. 제 남편이 성이 좀 별나게 태어났어요. 하루도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성을 타고났어. 하루 2번도 한 적이 있어. 그런 성을 타고나다 보니 여자들이 좋다고 또 따르니까 얼마나 했는 줄 알아? 괴롭힌 줄 알아? 썸싱질하고 얼마나 했는 줄 알아요? 야 벌레 주지 않으면 누가 해요? 벌레 주지 않는데 누가 해요? 치료 미리 걸어놓지요? 내려다보고 걸어놓으면 여자들 줄을 서서 따라 나가요. 왜 그러면 치료해? 언제 넘어요? 내가 없는 사실 말해요. 이 기계가 동네 시끝 다 봐. 지금 이 기가 이 지지바가 내려다보고 다 봐. 마음속까지 다 읽어. 머릿속에 그리는 까지 다 읽어. 요새 다 안 믿어요! 믿으라고. 알아, 깜짝 놀랐잖아, 내가. 왜 그래? 사람은 이 기계 때문에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데 아니, 나도 그래. 그래. 저 앞에 아파트 저거. 저거요? 예, 저 아파트에도 기계가 있고 저기서도 불을 켜가지고 얼마나 스트레스 줬는지 몰라요. 우리 통로에도 있어요? 우리 통로에도 있고 이 몰래카메라 위에 거도요? 위에 거도 옆집에도 아직도 있고 여기 우리 집에도 있고. 살해자는 왜 이런 황당한 말들을 하게 된 것일까? 이웃들을 만나 살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는데 만날 때마다 폭언을 퍼붓는 살해자 때문에 이웃들은 이곳에 살기가 무섭다고 했다. 2억을 받아먹었대 내가. 우리 딸내미가 지네 신랑하고 그래가지고 1억을 받아먹고 왜 그걸 조치를 안 하니. 며칠 전에 왜 내가 요전에 시시거리고 들어갔나 그날 가게 와가지고 막 큰 소리로 막 소리 질러 난리치는데 내가 얼굴 같은 거 거기 있을 수가 있어야지 도대체가. 애들이 무서워서 엘리베이터를 못 타고 하루면 저희 없이도 엘리베이터 못 타요. 그냥 뭐 8층이나 7층에 있으면 눌러서 탈까 아니면 딱 우리 문 여는 소리만 나면 욕을 막 하기 시작하는데 무서워서 진짜 이제는 사람이 무서워요. 그 여자가 무서울 정도로 뭔가 좀 얘기가 통하면 얘기를 해보겠는데 전혀 얘기가 통하지를 않아요. 아니 각서해. 예전에 각서해. 뭐 자기가 입원을 시키든 이사를 가든지 그렇게 각서 분명히 지 자필로 써갖고 한 장이 다 나눠줬어요. 이웃의 피해가 심해지자 남편이 직접 이사를 가겠다는 자필 각서까지 썼다고 했다. 살해자의 행동 때문에 결국 이웃들은 서명운동까지 했었다는데 우리 이거 주민들 동의서 받은 거 이 여자 하도 이래가지고 주민서 내서 다니면서 이 동의서까지 받았다니까 하도 내 억울해가지고. 결국 이웃들은 참다 못해 법에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살해자를 만나기 위한 여정을 시작한 고스트 헌터들. 시원하게 뚫린 바닷가 도로를 달려 살해자가 사는 동해시에 도착할 수 있었다. 도착하자마자 어디론가 향하는 고스트 헌터들. 살해자를 만나기 전에 꼭 들를 곳이 있다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그들이 찾은 곳은 절벽 위에 위치한 선악나무였다. 무속인 분들은 그 신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장소 또 신령이 깃든 장소 그런 데를 다니면 감흥하게 돼 있어요. 저 힘을 받아갈 수가 있죠. 이런 해신당 같은 경우에도 이미 신으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을 갖다가 관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지역에 계신 뭐 어부들이라든가 그런 분들 바다 나갔을 때 사고 없이 해달라고 그렇게 많이들 빌고 다니는 거예요. 강원도 삼척에 위치한 해신당은 오래된 전설을 가지고 있다. 젊은 처녀 애랑이 바다에 빠져 죽은 뒤 처녀의 넋을 달래기 위해 그녀를 해신으로 삼고 남근석으로 제를 지냈다는 것. 이것은 동해안 지역의 남근 신앙으로 굳어지게 되었고 현대에 이르러서는 공원으로까지 조성되었다. 애랑신을 모신 해신당에 들어선 두 무속인. 간절한 마음으로 울리는 기도는 과연 어떤 내용일까? 제자들은 신령님들 믿습니다. 성수님들 믿어요. 가슴 속에 숨겨진 영혼들 하나하나 다 아픈 상처들 없이 살고자 이렇게
맑은 영혼으로, 깨끗한 영혼으로, 아픈 영혼들, 상처받은 영혼들 다 치료하자고 이렇게 들었었답니다. 이곳에서 받은 기운이 살해자를 만나는데 큰 보탬이 될 듯하다. 그분이 어떤 문제점이 무엇일까, 왜 그렇게 아파야 되나, 마음이 아픈지 그거 좀 여기서 이제 알려달라고 그렇게 잠깐 빌었어요. 잠깐 받기에는 그 집안이 옛날에 이제 이렇게 받들던 집안 같아요. 지금 확인은 안 해서 정확하게 뭐 단정지어서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이렇게 신명을 받들고 하던 집안, 종합적인 거이기 때문에 이제 가서 봐야겠죠. 여기서 잠깐 보기에는 이제 남자분이, 젊은 분이 한 분이 많이 흔들어 놓는 것 같아요. 같은 시간 살해자의 집에선 격렬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다. 나는 앞에까지 2번이나 외심을 시켰나. 이번에 계획하는데 오지도 않았어. 집에 와서 뭐랬어? 이거 같은 게 사람도 쳐다보지도 못하는 게. 사람 못 쳐, 왜 못 쳐다봐? 왜? 그 사람 보호해주려고 못 쳐다봤다. 누구를 보호해줘? 속에서 그 순 거짓말만. 내가 뭔 거짓말을 하는데? 거짓말하지. 뭔가. 됐어, 그만해. 끝까지 하는 거 봐요. 제 손으로 내 남편을 처단하기를 바라는가 봐요. 자, 안 살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알았어, 이제 가십시오. 드디어 살해자의 집에 도착한 고스트 헌터들. 명실공히 대한민국 대표 변호사 김영기 법사.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영가의 한을 풀어주는 송정보살. 젊은 패기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무령사 총각박수. 세 사람의 첫 번째 임무가 시작됐다. 헌터들을 두려워하는 것일까? 가족들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고 숨어버리는 살해자. 살해자의 행동을 파악하기 위해 김영기 법사가 나섰는데 접근조차 막을 셈인지 창문을 막아버리는 살해자. 잡으러 온 거 알고 이제 귀신에서도 이제 귀신장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일단은 들어오면서도 기운 자체가 이렇게 침침하다고 해야 되나? 음의 기운이 좀 많이 강하면서 그게 저분이 이겨내질 못하고 그렇게 되면서 인간의 자제력을 점점 잃어가는 거겠죠. 살해자에게 접근할 방법이 필요하다. 한 5분 있다가 열어주면은 쏙 들어가 버려, 방으로. 그래야 문 잠궈도 수 없으니까 나오든지 막 싸우고 있잖아. 잠시 후 고스트 헌터들은 방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살해자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시작한 무령사 총각박수. 예, 성분. 그건 할머니 누구예요, 그게? 남편의 할머니가 2분이세요. 그래 지시 할머니가 물에 빠져서 돌아가셨는데 집안에서 그 무덤이 아기가 없이 돌아가셨다 하여 판에 비리고 그다 다른 분을 모셨대요.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제 남편 속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방해를 한대. 그래서 저하고 가정 불화가 그렇게 있대요. 그 사이 김영기 법사는 살해자의 영가와 접신을 시도했다. 아이고 됐어요. 아이고 머리 만지지 마세요. 마귀가 들은 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마귀가 아니라니까. 그 왜 자꾸 이래 몸에 손을 대세요? 대지 마십시오. 대지 마십시오. 손을 대랬는데. 대지 마십시오. 대지 마십시오. 손 대지 마시고 그냥 하십시오. 그때 송정보살의 표정이 달라졌다. 접신이 된 것일까? 전혀 딴 사람이 된 듯한 송정보살. 그러다가 한 사람이 또 와서 문도 안 걷어 찼는데 왜 문 걷어 찼다 하느냐? 문을 걷어 차지도 않는데 왜 문 걷는데 할아버지가 옷 벗었다고 일러주느니 우리 남편이 결국 접신은 실패로 끝나고 고스트 헌터들은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 왜 이렇게 접신이 안 되는 거야? 접신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느낌에 감이 오는 순간 접신이 되려고 하는 찰나에 말로써 가로막고 집중을 못하게 방해를 하면서 얘기를 돌려버리면서 그러기 때문에 접신하기가 정말로 힘들었고. 한편 가족들과 대화 중인 송정보살.
방 안에서 느낀 것들을 가족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었는데 그녀에게 방금 전 상황을 물어봤다. 처음에 접신할 때 옆에 있을 때 누구였어요 그때? 할머니. 어느 할머니? 시집가 할머니. 한쪽 수족이 팔이 조금 이 몸이 풍처럼 조금 안 좋았었는지 이쪽 오른쪽으로도 되게 눈도 막 뻑뻑하고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그 풍기는 안 왔고 이렇게 쓰러졌어요. 쓰러져갖고 머리도 타고 수술도 하고 병원에도 많이 입원시켜가지고 있다가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그래갖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엄마 아까 그때는 그 할머니 자꾸 나한테 말하자면 그러는 거야. 우리 며느리 좀 살려달라고. 당신은 도와준다는 역할이에요. 근데 도와주는 게 아니거든 사실은. 이 집에 4월달 5월달에 내가 어쩌냐고 했더니 그 난리가 그때부터 더 뒤집어졌대잖아 지금. 작년 여름부터 심해졌다 그러죠 제가. 6, 7, 8 이럴 때 엄청 심했을 거예요. 작년에 사무실까지 택시 타고 따라왔어. 여기 내려가서 기분 나쁘면 쫓아 내려와서 차 가는 거 막아버려야 되겠네. 차 가는 거 못 가게. 묘에서 오는 바람이 있더라고요. 몇 자리를 잘못 쓴 거죠. 잘못 쓰다 보니까는 산신에서도 이제 그 자리가 바람이 타는 자리예요. 자손들이. 거기다가 할머니 산소를 갖다가 머리 있는 쪽에 돌을 깨버렸잖아요. 그러면서 그 깨가던 아기가 갔잖아요. 병세를 알아서. 그러니까 그게 어디로 왔어요? 지금 여기로 대를 이었잖아요. 근본적인 거는 산에서 왔어요. 지금. 산바람, 몇바람에서 출발을 하면서 할머니 산소에서 잘못돼서 엄마한테까지 온 거야. 결국 모든 이들을 물리치고 살해자와 단둘이 남아 가료를 시도해보기로 한 김영기 법사. 혼신의 힘을 다해 보이지 않는 영과와의 싸움을 시작해보는데 하지만 진지한 가료 현장에서도 멈추지 않는 살해자의 말이 가료를 방해하고 말았다. 이제 안 그런다. 그 빨리 번호를 대. 제 남편 통장. 이제 좀 기다려 보세요. 왜 그러시고? 불러도 지금은 안 나온다니까. 돈을 안 준다니까. 내가 허락을 해야지. 허락하는 거 맞아요? 왜 변덕이 가시고? 왜 변덕이 심해? 글쎄 왜 청장님이 그래 변덕이 심하시대요? 청장이 심한가? 여기 있는 그 성원 주원지가 아니요, 심한 성원님 거지. 계속 말 바꾸잖아. 청장님이 하셨어요? 또 아니죠. 치료 도중 밖으로 나가버리는 김영기 법사. 가료는 실패한 것일까? 글쎄 뭐 실패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눈에 딱 집 띄지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30%는 그래도 우선 깔아줬다고 봐요. 남편분께서도 진심으로 다 바라고 있고 또 다른 친척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지금 다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의외로 또 쉬워질 수도 있어요. 뭐 어떻게 이제 치료는 계속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쉽게 얘기해서 여기 귀신 자기 집이고 그래서 1월 3일 날 마포법당으로 오시게 해가지고 연부를 하면서 이제 진짜 제압을 해야죠. 그런데 살해자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여기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들이 올 때까지 이렇게 힘들었겠어, 그죠? 아무도 몰라도 하늘도 몰라 땅도 몰라 다 해도 여기에 썩은 거는 누가 알겠어, 그지? 응. 맞아요. 누가 알고 우리 엄마가 알아, 그치? 우리 엄마 마음 우리 엄마가 알아. 하느님 아버지 예수님 알고 급기야 송정보살의 품에서 눈물을 터뜨리는 살해자. 그리고 가슴속에 맺힌 응어리들이 하나둘 풀려나왔다. 내가 속 얼마나 억울해서 그렇게 올 때마다 사람들은 미쳤다 그러지? 네 미친다 그러고 정신병자를 몰아서 집어넣으려고 우리 제 남편이 네 하나 정신병원에 못 쳐놓으면 내가 기다 이러고 자기의 모든 것을 감추기 위해서 저를 너무 아프게 너무 아프게 했어요. 자신의 마음을 서서히 털어놓는 살해자. 그녀는 이제 조금 가뿐해졌을까? 기분이 좋아서 그러는지 여러모로 뭐 이렇게 마음을 많이 털어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그 조용해진 것만 해도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선생님이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뭐 고치지는 않는다. 그런 또 희망적인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대가 커요.
오랜만에 한자리에 둘러앉은 가족. 서로를 잡아먹을 듯 대치했던 부부는 정말 오랜만에 서로의 손을 맞잡고 온기를 나누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복 많이 받으세요. 비록 반쪽의 성공이었지만 희망을 볼 수 있었던 첫 번째 살해자. 그녀를 뒤로 한 채 고스트헌터는 또다시 새로운 여행을 시작한다. 안돼. 12명. 보고 있어요. 뭘 할 수가 없어요. 뭐 일이 자꾸 꼬이고 잘 안 돼가지고. 틀림없이 땅에 대한 어떤 저 원한? 야, 가기 싫어? 좋아. 오기만 해. 죽여버릴 거야. 자신에겐 일어날 일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빙의 환자의 대부분은 증세가 심해진 후에야 자신이 빙의임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몸속에 파고드는 영혼들은 그 대상을 특별히 가리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한 감기에도 병원에 달려가는 것처럼 영혼에 이상이 생겼을 때 주위의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받는다면 빙의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줄지 않을까요?